안녕하세요. 종목카운슬러 권미란입니다. 오늘도 양대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 황제 중에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우리 주식시장 사상 처음으로 주당 300만 원 장중에 터치했었죠. 이 아모레퍼시픽, 사실은 화장품 산업이 워낙 좀 진입 장벽이 낮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이미 성숙기에 진입했다, 이런 일각의 의견들도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와 이니스프리 같은 여러 브랜드들로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서 한 단계 뛰어오르는 꿈을 꾸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오늘 그 주가가 좀 제대로 나타나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 620선의 허들마저도 뛰어넘는 모습이죠. 시가총액 3위의 동서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또 이 밖에 핀테크나 사물인터넷, IT 부품, 또 게임이나 바이오시밀러, 건강기능성 식품 등등 화장품까지 여러 가지 섹터들의 종목들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카운슬러 기분 좋게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잘 보내셨죠, 세 분? 예, 오늘은 제가 한번 세 분의 전공을 여쭤볼까 합니다. 제가 뭐 여러 섹터들, 오늘 강세 보였던 섹터들도 말씀드렸지만 이 밖에 뭐 주식시장에는 다양한 섹터들이 있어요. 장윤중 과장님, 유독 내가 좀 잘 아는 분야고 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보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분야 어떤 거 있으세요?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저는 전 섹터를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특정 섹터보다는 그냥 뭐 전체적으로 잘하는데,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CPA반이었다 보니까 재무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뭐 그런 거를 좀 분석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 자회사의 밸류를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자회사의 그다음에 관계, 그다음에 지분 관계, 그다음에 거래 관계,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주회사의 밸류에이션 평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가 공부했던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분야를 다 공부하시고 다 잘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지주회사. 잘한다기보다는 아무튼 예. 뭐 특정 네. 섹터만을 뭐 잘한다기보다 다 잘해야겠죠. 그렇죠. 예. 다 공부를 골고루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또 지주회사 쪽에 또 남다른 강점을 갖고 계시네요. 재무 분석 앞으로 좀 많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김봉만 전문가님은 어떤 섹터가 특히 자신 있으세요? 뭐 지금 뭐 장영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우리 그 전문가들은 뭐 증권회사 직원 같은 경우는 그 분야별 섹터가 이제 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다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흐름을 읽어야 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바이오 섹터 쪽에 종목을 제가 좀 흐름을 잘 봅니다. 네. 바이오가 진짜 분야가 많거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분야가 많은데, 이제는 진짜 실적이 나올 만한 기업들이 정말 많잖아요. 지난해에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왜냐하면 올해도 그렇고. 그 바이오도 이제 크게 보면 우리가 네. 그 화이트 바이오가 있고, 레드 바이오가 있고, 그린 바이오가 있어요. 그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좀 반등이 나왔던 뭐 이지 바이오, 식량 쪽이고, 그다음에 화이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방이라든지 진단, 뭐 네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약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크게 구분하게 되면, 제가 이제 왜 바이오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냐면, 네. 주식은 아마 그 시대적인 흐름에 잘 맞는 업종 종목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아마도 뭐 앵커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시청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건강 쪽에 많이 관심을 갖죠. 그렇죠. 네,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도 한 20, 30년 전에 그랬었고, 일본 같은 경우도 뭐 80년대 중반 정도에 제약주하고 바이오주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매출액이 기본적으로 막 1조 원 이상 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우리도 그런 기업 나와요. 예, 그래서 네. 아마 그 바이오가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 개학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기존에 이제 코스닥의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은 코스닥 1998년도에 이제 개장하고 나서 지금 살아남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뭐 산성 LNS라든지 마크로제, 이들 기업들은 그 당시에 상장했던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10몇 년 동안 그 중간에 없어진 기업들이 엄청 많죠. 그렇죠. IMF 이후에 뭐 금융위기, 그리고 뭐 카드 사태 내부적으로. 근데 지금 산재 살아남은 기업들은 옛날에 이제 소위 이름 좀 알려진 기업들은
그만큼 검증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이 지금 뭐 투자한 지도 막 10년, 15년 이상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아마도 좀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분명히. 그래서 뭐 1월 달에 지금 최근에 바이오주가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네. 다 그런 연유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봉만 전문가님 뵈실 때 맥점 말고도 바이오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살다 보면 병원비가 예상치 못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주식으로 그쪽으로 좀 투자해서 돈도 벌고 또 병도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병훈 그렇죠. 전문가님은 어떤 쪽 저도 관심 있고 이제 자신 있으세요? 김봉만 전문가 말씀처럼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전공을 경영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 저 분야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전문가들은 주로 이제 사서 꾸준히 들고 가는 종목은 그냥 본인이 사서 갖고 있어도 되거든요. 굳이 전문가를 도움 안 받더라도 회사 내용을 알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동서라든지 오늘 급등한 종목들은 보시면 이제 그냥 쭉 들고 가도 됩니다. 사서 장기적으로 실적도 안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보다도 이제 IT, 특히 반도체 쪽을 좋아하거든요. 이제 반도체는 실적이 안 좋을 때 주로 향후에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디램 가격 예측이 되면 주가를 아주 싼 단가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보면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반도체 가격을 미리 예측해서 그것을 미리 이제 선도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기술적으로 이제 기법상 해서 싸게 사서 들고 가면 상당히 큰 수익이 나거든요. 네. 말 그대로 게임도 마찬가지듯이. 그래서 반도체 쪽, IT 쪽을 특히 지금 현재 실적보다 향후 실적을 예측해 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쪽을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도 호황이고요. IT도 정말 꿈을 키우고 있는 다양한 분야들이 많습니다. 오늘 모든 종목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들 함께 할 텐데요. 시청자분 첫 번째로 전화 연결해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세요? 네, CJ 오쇼핑인데요. 네, 네, 매수값이 23 좀 얼마시죠? 23만 원 줬어요. 23만 원 매수하셨고요. 네, 20%고요. 20% 있으시고요. 네. 네, 평소에 홈쇼핑 많이 이용해 보셨죠? 이용은 그전에는 이용했는데 요 근래는 이용한 적이 없는데요. 네, 저거를 어느 방송에서 추천하길래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사고 계속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시청자님이 잘 이용 안 하셔서 그러실까요? 네. 그러게요. 주식이 너무 그리고 부진하죠, 예. 네, 저는 저기 방송에서 추천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보고 하다가 들어가는데 네. 요번에는 그냥 들어갔어요. 뭐가 씌었는지. 가끔 또 그러실 때 있으세요. 워낙 또 꼼꼼하셔도 어떨 때 그냥 또 네. 나도 모르게. 네. 그런 경우 있는데 사실 CJ 오쇼핑은 지금 네. 신저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이 이렇게 잘 가는데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또 부진한 쪽이죠. 네. 예. 그래서 저가 이게 매수세가 더 빠질 가능할지. 건지 걱정이 돼서요. 예, 추가 하락이 걱정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오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종가 보시죠. CJ 오쇼핑입니다. 오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오늘 지수가 상승했는데도 하루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기관 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21만 5,600원 기록했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손실 보고 계시죠? 소폭의 손실이긴 한데 추가 하락 많이 걱정되신다고 합니다. 기본적 분석 가보겠습니다. 장윤중 과장님 한 줄 평해 주시죠. 예, 우산과 소금을 같이 팔 수는 없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사실 종목 60번에서 지난주에 다뤘던 종목이고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산 장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때는 남학신이라고 표현했는데 남학신 장수도 마찬가지고 두 아들을 있는데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이 남학신 장사하고 그다음에 한쪽은 우산 장사를 한다면은 비 올 때는 뭐 우산 장사하는 애가 잘 되겠지만 남학신 하는 애가 안 되고 또 햇빛이 쨍쨍할 때는 또 우산 장사하는 애들이 안 되니까 항상 걱정인 거거든요. 근데 이 CJ 오쇼핑의 이제 유통 채널을 보면은 기존에는 TV만 잘 됐었죠. 근데 요즘엔 TV가 안 되고 이제 모바일이나 인터넷 쪽으로 진출하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쪽 매출을 늘리고 있는데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그전에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TV 매출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다른 쪽으로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안 좋으니까 실적이 안 좋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 향후의 미래 먹거리가 될 모바일 쪽을 놓칠 수도 없으니까 모바일 쪽으로 집중을 하는데 그렇다 보면 또 TV 쪽도 계속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썼고요. TV 홈쇼핑 매출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혹시 띄워주시면은 이 유통 채널별로 TV도 있고 카탈로그 매출도 있고 이제 모바일도 있고 인터넷도 있는데 모바일이나 인터넷 쪽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TV 쪽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방금 시청자님께서 요즘에는 홈쇼핑 잘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주변에 제가 보더라도 예전에 TV 홈쇼핑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 요즘에는 사실 TV 홈쇼핑에서 파는 제품을 동일하게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도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살 이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TV 홈쇼핑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커버하려고 모바일이나 인터넷에 집중하고 있고, CJ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역직구, 그러니까 중국 소비자들을 이제 주 타겟으로 하는 건데 우리나라 제품을 이제 그 역직구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실마리를 좀 풀어가려고 하지만 어떤 악재가 발생을 했냐면 그 채널을 넘기다 보면은 TV 홈쇼핑이 이제 좋은 채널 쪽에 앞쪽에 쫙 깔려 있는데 조만간 이제 7번째 홈쇼핑이 설립이 되고요. 설립 인가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설립 인가를 받은 7번째는 사실상 이제 정부 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농협중앙회하고 수협 쪽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쪽은 중소기업하고 농수산물을 위주로 판매를 하고 마진을 굉장히 낮춰요. 마진을 굉장히 낮추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쪽에서의 어떤 그 마진율 때문에 좀 경쟁이 심화되는 게 있고 이 채널 선호도도 있거든요. 뒤쪽 채널보다 앞쪽 채널이 좋을 건데 그쪽에 대한 채널 그 송출 관련해 가지고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6번이 GS였고 뭐 8번이 현대였다면 그게 이제 매년 이제 갱신되면서 바뀌거든요. 이제 7번째 홈쇼핑에 대한 이제 사장 내정자가 이제 그 채널 쪽에 좀 집중하는 게 있어서 아마 이게 또 그런 비용이 좀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TV 홈쇼핑은 언젠가는 좀 없어지는 후퇴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삼성 SDI도 이게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로 나가고 있지만 예전에는 삼성 정관이었을 때 CRT 모니터를 하다가 이제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지고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었죠. CJ 홈쇼핑도 결국에는 모바일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TV 쪽에서 나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매도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데 다만 이 회사가 실적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데다가 이제 자산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 가치 저는 이제 할인을 주려다가 그래도 이제 실적은 나오기 때문에 PBR 1배 수준이 지금 23만 5천 원 정도가 아마 PBR 1배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23만 5천 원. 지금 매수가가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데 그 정도 지시해드리고 순저가는 없습니다. 순저가 왜 없냐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실적도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빠졌던 이유 중에서 가장 컸던 게 티켓몬스터를 인수하느냐 마느냐 비싸게 인수하느냐 여부 때문에 빠진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됐기 때문에 반등은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굳이 이 가격대에서 손절 라인은 필요 없다고 보고 있어서 중요한 거는 23만 5천 원 정도에 매도를 하고 좀 다른 종목으로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쪽으로 되는 거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산업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홈쇼핑 쪽은. 예. 그래서 목표 주가 PBR 1배를 주셨는데 실적 추이가 뭐 역성장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성장 프리미엄을 줄 수도 없겠다. 아니요,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역성장인가요? 실제적으로 네. 실적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바일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쪽에다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게 비용이 많이 들고 기존에는 정말 이 TV 홈쇼핑이 꾸린 게 정말 마진이 많이 남고 거기에 관련된 비용들도 어차피 그 방송을 하는 업체들에서 많이 비용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CJ 홈쇼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홈쇼핑이나 다른 홈쇼핑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림홀딩스가 NS 홈쇼핑 상장권 때문에 굉장히 핫했다가 최근에 쭉 밀리고 나서 NS 홈쇼핑 관련 상장 뭐 뉴스 나올 때도 그 밸류에이션 평가가 낮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CJ 홈쇼핑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홈쇼핑 전반적으로 모바일 쪽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퇴보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번 시청자님께 잘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뒤에도 사람들이 TV를 보고 쇼핑을 할 건지 아니면 모바일이나 인터넷
아니면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쇼핑을 할 건지를 잘 고민해 보시면 이 좀 후퇴하는 산업 쪽에서는 장기 트렌드로 가져가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은 왜 잘 안 되나요, 이 기업들? 해외 쪽은 이제 중국 쪽에서 동방그룹이랑 해가지고 잘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전에 우리 아주 어렸을 때나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글로벌 트렌드가 기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국가에서는 이게 발전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본에서 뭐 사업 잘 된다고 생각하면 일본 자주 갔던 사람 우리나라에서 하면은 잘 되고 이랬는데, 이 글로벌 트렌드가 워낙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태국, 그다음에 뭐 중동, 걔네들 뭐 홈쇼핑 계속 볼까요?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해외 쪽도 마찬가지로 집중해야 되는 게 모바일 쪽이고, 홈쇼핑 진출 물론 어느 정도의 마켓 셰어는 있지만 결국에는 산업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삼성 SDI가 이 CRT 모니터를 만들다가 중간에 PDP를 만들어가지고 망했거든요. 그리고 PDP를 접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CJ 오쇼핑뿐만 아니라 다른 홈쇼핑 업체들도 결국에는 모바일이나 인터넷 인터페이스로 가야 되는데, 아니면 역직구 쪽으로 집중을 하든지, 이런 기간 동안에 과연 주가가 위로 반등을 할 거냐?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 반등을 한다면 그건 기술적인 반등이지 어떤 추세적으로 이 회사가 다시 변모해가지고 좋아지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PBR 1배 수준 반등 나오면 매도를 하고 종목을 바꿔봐라.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땐 다른 종목이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추가 하락을 시청자분께서 걱정하셨는데, 일단 기본적 분석에서는 손절가 없이 대응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시청자님. 네. 예, 다만 그 수익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적고요. 네. 네, 기업 내용에서 더 궁금하신 점. 같아서는 저기 예. 원금만 찾아도 좋겠어요. 시청자분 보유하시면서도 그런 생각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계속 내리니까 걱정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앞서서 기업 내용 분석에서도 좀 레드오션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앞으로 사양 산업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슈 분석 가보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네. 그 CJ 오쇼핑 모바일 쪽 가보면 우리 뭐 티몬이나 비슷해요, 모델이. 그쵸? 예, 그래서 뭔가 좀 혁신적인 모멘텀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이슈 기대할 거 있을까요? 이슈 중에 이제 아까 이제 장윤 과장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내용 이슈 같이 해드렸는데, 나올 악재는 다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 회사도 성장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왜 23만 원 이렇게 높게 사셨어요? 지난번에 종가에서 저도 상담할 때 21만 원 3천 원이었는데 목표가 24만 원이었어요. 단기적으로. 네. 그래서 23만 6천까지 갔다 내려왔어요. 그 목표가 근처 갔다 내려온 거거든요. 그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사시는 거. 비중은 뭐 20%니까 네. 특별한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반등하면 이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슈에 대해서 이제 제7 홈쇼핑 관련돼서 우려를 많이 해서 주가가 빠진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게 빠진 게 유통업의 불황이라서 빠진 거예요, 추세적으로. 그리고 이제 물론 실적도 어느 정도 역성장을 좀 했지만, 올해부터 실적이 한 5% 정도 시고가 증가될 걸로 보이고, 영업이익도 한 8% 증가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올해는 유통업 불황이 계속되는 게 좀 회복되는 그런 국면으로 갈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 회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유통업종 중에서 롯데쇼핑뿐만 아니라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위험한 구간에 좀 익징하지만 마지막 구간이다. 좀 잘 견디시고요. 그 7홈쇼핑 유통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하는 7홈쇼핑 나오더라도 7월 정도나 6월 정도 돼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시장 판도를 7홈쇼핑 바꿀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오더라도 시장에 오히려 이쪽 때문에 계속 주가가 못 가는 어떤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오히려 이제 출범하게 되면 악재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도를 바꿀 수 없는 자체가 홈쇼핑 구조가 빠르게 시장 진입을 해서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CJ뿐만 아니라 롯데, 그다음에 GS 대기업체들이 아주 마케팅뿐만 아니라든지 기획력이 뛰어난 대기업체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소기업 유통센터 하는 제7 홈쇼핑이 빠르게 MS에 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또한 이제 다른 이슈가 하나가 있는데, 그럼 해외 직구 사업인데요. 이 직구 사업은 아직까지 이제 진행 중입니다. 이 직구 사업이 실적으로 연계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하지만 다른 회사의 어떤 경쟁업체가 하는 직구 사업보, 역직구 사업보다는 이 회사는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게 뭐 성장 모멘텀인데요. 저 해외 쪽에서 지금 실적이 안 나와서 이제 이 회사 실적이 주가가 빠졌다 아닙니다. 해외 쪽에서는 실적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작년에 자회사 실적이. 그리고 올해부터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역직구 사업은 CJ 계열사가 좋은 점이 CJ 대한통운이 갖고 있죠. 그래서 물류 쪽에서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충분히 역직구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류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오히려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추세를 전환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상승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물론 이제 이게 그렇게 좋은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를 24만 5천 원. 이번에 가면 지난번에 23만 6천 원 돌파할 거로 보여서 24만 5천 원 62평선을 돌파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손절가는 20만 원, 최저가가 20만 2,300원인데요. 이 종목 이것만 안 깨면 20만 원만 안 깨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저는 밸류에이션 가치라도 이 회사는 다른 쇼핑보다는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좀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역직구 수요가 CJ 오쇼핑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나요? 지금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동방 CJ몰에 들어가 있지만 이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역직구 사업을 활성화되려면 여러 가지 구조가 복합적으로 다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물류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동방 CJ몰로 역직구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격 실적은 나오는 거 아니고요. 아주 좀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이상 걸릴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역직구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업체로 평가를 하셨고요. 그에 따른 기대로 어느 정도 주가는 24만 5천 원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셨네요. 시청자님? 네네. 네. 차트 넘어가 볼게요. 네. 예. 자, 김봉만 전문가님, 워낙 네. 다른 미국이나 중국이나 날고기는 유통업체들이 워낙 많아서 우리 유통업체들 조금은 매력이 떨어져 보이기는 하는데 CJ 오쇼핑 차트 어떻습니까? 자, 일단 제가 한마디 먼저 말씀드리면요. 장기 핵심, 이제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 추세 하단 그 지지 맥점입니다. 근데 거의 이제 빠질 만큼 빠졌고, 반전을 기대한다. 그 반전은 이제 3월달 이후에 이제 나올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23만 원이시면 기본적으로 물릴가격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예, 지금 왜냐하면 더 빠질까봐 그래요. 더 많이 빠질까봐. 그러니까 말씀 들으세요. 네네. 제가 지금 얘기 중이지 않습니까? 예. 자, 왜냐면, 지금 CJ 오쇼핑만 지금 빠지는 게 아니죠. 아, 네네. 예, 유통주 중에서 대표 업종인, 소위 우리 백화점 관련주 보면은, 신세계. 주가 지금 찌글찌글하죠, 바닥에서. 롯데 쇼핑. 어떻습니까? 계속 빠지죠. 예, 더 빠지지 않습니다만 반등도 안 나오죠. 네. 이마트가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죠, 최근에. 그리고 현대백화점도 지금 완전 바닥권이죠. 이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제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죠. 우리나라 경제가 탱탱 불어 빠진 국수 같다. 네? 예,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골든타임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 중에 골든타임을 지금이 시기다, 적정 시기다. 그죠? 네네. 자, 이제 무슨 얘기냐. 이 CJ 오쇼핑만 빠지면은 이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만은 지금 대통령도 그렇게 표현을 하셨듯이 지금 내수 경기가 작년부터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세월호 이후에. 네. 예,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지수가 왜 대통령께서 그런 표현까지 했었냐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지수가 IMF 이후에 지금 최악이에요. 최악. 아시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일단 경기 상황에 현재 주가가 그대로 반영이 됐다. 거기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내수 경기가 안 좋았죠, 작년까지. 그래서 롯데 쇼핑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바닥거리 있는데,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2기 정부 내각이 이제 출범하게 되면 아마 3월달 이후에는 이제 내수 관련 종목군들의 뭔가 탄력적인 흐름이 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시기는 이제 3월달 옵션 만기 한 중순 이후에 이제 기대가 되고, 자, 잠깐 차트 보시면, 지금 월봉에 이게 장기 핵심 노구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 당시에 저점을 만들고
반등이 나왔다가 계속 이제 올라왔지 않습니까? 최근에 현재 자리가 월봉성으로 지금 이거 한 8년 정도 지지선이죠. 그 중간 지지 라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월봉의 장기 이평선 120개월선 지지 구간입니다. 여기에 딱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 달,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주 후반 정도에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음봉인 캔들의 모양이 양봉이 나와주면 좋고, 안 그러면 이번 달에 반등이 안 나오고 이대로만 마감해줘도 됩니다. 이대로만. 그럼 다음 달에 이제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인데, 그 반등의 폭은 1차적으로 그 3월 한 말 정도 아니면 뭐 4월 달 정도까지 가져간다라면은 한 25만 원에서 한 26만 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것을 보고 있고요.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20만 원 지지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다음 달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장기 트렌드 하단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만약 20만 원을 또 깨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우리가 모르는 다른 악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 20만 원을 직전 저점이 20만 2,300원인데 이 라인을 다시 한번 종가상으로 살짝 깨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거래가 터지면서 뭐 음봉으로 막 밀어버리면 그때는 일단 절반이라도 비중 조절, 리스크 관리 하고 나서 다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20만 원을 안 깬다 그러면 그대로 홀딩 가능하고 1차적인 단기 목표가는 25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충분히 반등이 나온다. 제가 이제 이것을 저는 이제 CJ 오쇼핑만 보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현재 내수 경기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거기에 따른 지표를 보고 경기 선행지수, 동행지수 보고 그리고 나서 다른 유통 대표 종목군들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이마트 이런 종목군들의 차트를 보면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수급적으로는 지금 현재 최근에 코스닥의 시가총액 2위기업인 바이오주, 셀트리온이 막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기관하고 외인들의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이쪽은 아직은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가는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 대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이면은 너무도 싸죠. 더 빠진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자 1차적으로 아래쪽 지지 맥점은 직전 저점 20만 2,300원인데 20만 원 초반까지 보시고요. 위쪽으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1차 반등 구간은 25만 원입니다. 25만 원 돌파하고 나면 121선 26만 원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은 일단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 그 라인까지 좀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세 분의 아유, 전략 정리해 볼게요. 네네. 네, 세 분 중에서 선택해서 하시거나 병행해서 전략에 수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CJ 오쇼핑 유독 세 분의 의견 각기 좀 다르셨는데요. 최악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세 분의 투자 의견은 일단 좀 앞으로 볼 것이 없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홈쇼핑 산업에 대해서 좀 밝은 미래를 보지 않고 있어요. 좀 어둡게 보시는 장용준 과장님께서 매도 의견, 나머지 두 분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장용준 과장 목표 주가 23만 5천 원, 손절가 없습니다. 최병훈 전문가 목표가 24만 5천 원, 손절가 20만 원. 김봉만 전문가 목표가 26만 원, 손절가 20만 원 제시했습니다.